먼저 이태원에서 명을 달리하신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게 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성의 앵커 조성입니다. 뉴스 채널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저녁에 자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조용한 목소리와 좀 정제되고 차분한 말투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톤을 좀 바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 그러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을 제가 가진 정보 그리고 좀 팩트에 근간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도 하고 그 와중에 주관을 섞어서 해석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방송 채널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이제 시작인 방송이어서 구독자 수도 많이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를 사회에 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켜게 된 이유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냥 방관하는 시민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마이크를 켜게 됐고요. 유튜브를 이제 딸내미 유튜브나 관련 업무 관련된 유튜브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사와 뉴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으로 마이크를 켜봤어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계속 할 거고요. 응원 안 해주셔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제 이야기하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20대 때는 클럽에 많이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태원 그 거리 많이 다녔죠. 그 이태원역 나와가지고 메인스트리트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골목이에요. 이태원에 가면 그 골목은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두 번 꼭 지나치게 되는 골목이거든요. 물론 삥 돌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골목들을 통해서 다닙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마이크를 켜게 된 건 어저께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면피성 발언에 화가 좀 났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켜게 됐고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저께 사고가 나고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끄럽고 죄송하다.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반성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 잘 수습해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로 약간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굳이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고 그러니까 그냥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에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분쟁을 많이 싫어해서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반성하는 태도들이 너무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똑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배치가 분산됐다. 그 다음에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기에 종전과 같이 배치했다. 요 3가지 워딩이 있거든요. 이 3가지 워딩은 전부 다 행안부 장관이 면피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 미리 배치할 수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화가 좀 나는데, 이게 당시 이태원 상황은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아요.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데, 그런 다른 인파 많이 몰리는 축제 같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 잘 안 터지거든요. 난지공원 축제라든가 일단 사람 많이 모이면 핸드폰 잘 안 터져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경찰들은 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가용한 통신수단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사태 수습이 더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동하는데 얼마 안 걸렸다. 뭐 최초 신고 이후 5분 만에 도착했다라고 하지만 한두 명 다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팀 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을 잘 지켜보고 감독하던 어떤 팀들이 있었다면 이걸 좀 더 빠르게 제보하고 더 많은 인력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미어 터지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사고를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까지는 분명히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반성의 느낌이 매우 결여되어 있어요. 자, 이걸 또 하나 반증하는 게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기에 종전과 같이 배치했다. 결국에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예전에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사고가 안 났으니 안 한다.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고, 심지어 뭐 BJ가 경찰서 가서 상황이 심각하다가 얘기했다고도 하고요. 꽉꽉이라는 BJ였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들은 나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고들, 상인들의 신고들도 있었고 몇 가지 신고가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100몇십 명의 경찰 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됐을 때 누군가에게 신고 전화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구급대에 전화를 하고 경찰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은 왜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 요청하지 않았죠. 결국엔 신고가 들어가고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 시민의 목소리로 구조 요청이 들어갔고, 그런 와중에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번에 다 오지 않고 차례차례 왔고, 교통정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도 미리 경찰이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고 대기 인력을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피해는 분명히 행안부에서, 경찰과 구조대에서 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놓쳤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이 배치 분산됐다고 하는데, 이곳에 인구만 1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배치 분산됐어도 150명 굉장히 적은 인원수고요. 그리고 소요, 시위 이런 것들 결국에는 집회, 촛불 집회, 윤석열 탄핵 집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집회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엔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시위나 소요를 벌이지 않았다면 경찰이 여기에 더 많이 왔을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경찰 인력들도 있고 더 불렀어도 되는 거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보고요. 남 탓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 탓, 그 다음에 핑계, 그리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자,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일단 이게 핑계. 아니지.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아니야, 핑계다. 이게 핑계고, 이게 핑계고, 종전과 같이 배치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면피하려고. 그 다음에 소유나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 탓. 전형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언어, 행태죠. 핑계와 책임 없음, 그 다음에 남 탓. 자, 지금 웃은 건 너무 어이없어서. 저희를 행정안전부라는 게 일단 안전처가 들어간 곳인데, 저희를 지켜줘야 할 정부, 그리고 이 부서가 우리를 지켜줄 생각이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와닿는 발언이었어요. 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 책임인가? 이 나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주체자가 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이 모여있고 그 사고 장소가 도로고 인도잖아요. 도로나 인도는 국유지예요. 저희가 함부로 거기서 뭐 폴리스 라인을 친다던가 통행을 제한한다던가 저희는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 차도는 정체되기 시작하면 교통정리 하잖아요. 인도는 교통정리 안 해요? 인도 이거 강남역 한복판에 러시아어 시간보다 더 많은 정체 상황이었는데요. 왜 누군가 나타나서 정리 안 합니까? 교통정리 했어야죠. 병목 발생하기 전에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조금 거리 유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교통정리 해주셨어야죠. 또 아쉬운 건 서울 그 이태원역 역을 무정차 하면, 여의도 같은데 불꽃 축제 하면 무정차 하잖아요. 자, 무정차 했으면 그런 인파가 몰릴 걸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예상된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련된 행사도 준비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정차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태원 역으로 몰리는 인파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머리 맞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만 명 정도가 이태원에 왔었대요. 그때도 안전사고 없었잖아요. 그때는 폴리스 라인 같은 거 쳐서 병목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대요. 근데 굳이 과거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만약에 그런 게 없이도 잘 진행됐더라도 지금 당장 상황에서 문제가 보이면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경찰관 분들 분명히 수고해 준 거 알고 있지만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보고하라는 지침 정도는 상부에서 내려주셨으면 그럼 추가 인력 보내주겠다라는 정도의 대기조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서 좀 현장에 구급대라든가 이런 비상 인력들이 좀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CPR을 했지만 사실 CPR로 소생시킬 수 있는 건 한 5분? 15분 지나면 심폐소생술도 사실상 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도 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CPR 하면서 사람들 구해주고 구조하고 이런 사람들 트라우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고 해주셨는데 소생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포 속에서 하셨을 거예요. 좋은 마음이시고 좋은 뜻이겠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아플 겁니다. 유족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조에 나서신 분들도 계속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주최자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걸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지자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장소는 분명히 나라 땅이었어요. 국유지인 도로, 차도입니다. 그 땅을 개선하고 통행을 원활히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건 나라고요. 뭐 행정안전부가 아니면 국토부라도 했었어야 되는 문제죠. 예, 인파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진짜 교통경찰이라도 나와서 차 인도하듯이 순서 정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를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게 즐겁게 지내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좀 더 확대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몇 가지 보면요. 거길 왜 가서 그러냐.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데 왜 할로윈데이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하축제 이런 거 가시잖아요. 새우와 어떤 깊은 연관이 있어서 가나요? 우리 그냥 축제잖아요. 그 핑계로 우리 모두 모여서 노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 그냥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할로윈 문화예요. 이 핑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자라는 축제의 장입니다. 이걸 왜 갔냐고 물어보시면 아니 크리스찬만 가야 되고 뭐 크리스마스 날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어서 안 쉬어요? 그때 여자친구랑 데이트 안 합니까? 남의 나라 문화인데요. 교회 안 다니셔도 다들 크리스마스에 재밌게 보내려고 뭔가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문화여서 뭐 그런 색깔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축제 즐겁게 주말을 보내고자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변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은 왜 갔냐라고 하는데 이태원의 할로윈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거나 아니면 이 SNS에 많이 떠도는 영상이라도 많이 보셨다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갔거나 그 골목으로 나오려고 나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한산한 골목으로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 내 뒤쪽으로 사람이 많이 쌓였고 그러다 보니 그냥 래프팅할 때 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유동인구,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휩쓸려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간 거고 그러다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분들이 일부러 거기에 갔거나 또 죽으러 간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20대 청년들이고 즐겁게 20대의 주말을 하루를 잘 보내고 싶고 그곳에 많은 잘 논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나도 잘 놀고 재미있게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또래 친구들 만나러 간 거잖아요. 예, 그 축제장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축제들이 다시 안 열리거나 아니면은 비판의 목소리로 그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들은 또 다시 그렇게 놀아야 하고요. 그렇게 노는 와중에서 좀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화 의식도 물론 좋아져야겠죠. 20대들도 이번 기회에 물론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노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PR 구조에 나선 사람, 그 CPR을 하고 구조에 나선 사람들 빼고 옮기고 이런 외국인들도 보였고 했는데 구조에 나선 착한 사람도 있고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맥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살리려고 그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 옮기시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네.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가 있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그 와중 아무튼 그분들에게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분들 꼭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트라우마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랄까, 그분들이 대접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앞으로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더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옆에서 막 구급차 왔다 갔다 하고 죽은 사람도 보이고 하는데 그 와중에 놀고 있었던 사람, 술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어떨까요? 그냥 그런 것들 공감하지 못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공감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덜 느끼거나 아니면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됐거나 이런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죽은 이들을 뭐 놀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냥 옆에서 무감각하게 술 마셨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공감이 조금 떨어지는 특이한 사람,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조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쁘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과는 또 뭐가 달랐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2017년 얘기도 했죠. 그때 뭐 폴리스 라인 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지. 그런 조치들도 취하고 했지만 요번이라고 뭐 크게 달랐던 게 있을까요? 그냥 날 법한 사고가 안 나고 잘 지내다가 요번에 난 거죠. 우리가 많이 성숙하고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여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무감각해지면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 방치하게 되고 사고가 나야만 고치는 계속 소 잃고 외 한 칸 고치는 상황들은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고 전 이태원 상황은 충분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문제죠. 대응의 문제, 그리고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문제들. 강남역 꽉 막혀버리면, 한남동 꽉 막혀버리면 진짜 몇 분 안 돼서 교통경찰들 나타나서 교통정리해요. 이태원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교통정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막히는 건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몇 명까지, 이 도로에 몇 명까지, 이 인도에 몇 명까지가 지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 정도는 아마 경찰들도 알고 있었고, 자문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화 상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아침에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잘못했지만 좋은 모습이었어요.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겠구나. 면피하려고 애쓰는구나. 책임을 아무도 안 져주겠다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보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책임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구 일방의 책임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그 중에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는 더 많은 신경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자로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호자로서 저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항상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계속 생각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케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듯이 국민을 바라봤다면 그 상황에서 분명히 어떤 케어를 해주려는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은 어른이고 애고 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잖아요.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되물어 볼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체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국가가 안전을 책임져 주던가 아니면 책임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는 나라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인도에서요, 클럽 아니라던가 식당 아니라던가 건물 아니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 모든 장소는 국가가 케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벼랑 바닷가에 놀러 가면 벼랑에 펜스 쳐져 있죠. 떨어지지 말라고. 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 책임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는 중이에요. 차도는 정치하면 교통정리 하죠. 인도도 교통정리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죠. 그리고 댓글들 악플 그만 쓰시고요. 거기 왜 갔니? 남의 나라 문화니?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축제예요. 대하축제, 송어축제 가는 거랑 똑같이 축제고요. 에버랜드 가는 것처럼 축제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축제에 갔는데 죽으러 간 거 아니고요. 죽을 줄 모르고 갔고요. 길에서 죽을지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나쁜 말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구조에 나선 분들 꼭 정부에서 챙겨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후유증이 없도록 PTSD 요즘에 PTSD 온다고 하죠. 그분들 다 생기지 않겠어요? 좀 그런 일 없도록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놀고 있었던 분들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 주자. 공감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고요. 뭐 구체적으로 뭐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던가 막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너무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거 없어도 예상이 되면 최소한의 조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말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자, 국민을 진짜 지키려는 마음으로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라 나라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말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송 계속 할 거고요. 오디오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오디오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 올려놓을게요. 음원만 목소리만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통해서 들으시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켜놓고 그냥 다른 거 해도 소리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화면이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원래 라디오 방송 하던 습관 때문에 화면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 위주로 방송을 하는데요. 오디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제 얼굴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어주시고 잘 때 들으시면 좋으려나? 잘 때 듣는 방송이면은 몇 분 정도가 적당한가요? 한 30분이면 잠이 드시나? 네, 그 정도로 해서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차츰차츰 맞춰보자고요. 네, 사실 그 이태원 사건 일어나고 다음날 약간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진짜 많이 다니던 골목이고 그 친구들이 왜 갔는지 알거든요. 가고 싶죠. 그리고 그 나이 때 친구들은 그런 데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 근데 안 그래요. 진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 해야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오래되긴 했는데 거기 방금 마이크 안 켰어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진심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피켓 들고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열받네요. 진짜 화 많이 나고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들 놀이터 간 것처럼 노는 데거든요.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만이 왔어도 괜찮았던 곳인데 이걸 되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